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가야산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업체의 제안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업체는 공원시설과 함께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마동 가야산 일대 근린공원. 모두 29만여 제곱미터에 6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업체는 최근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한 민간 개발업체를 통해 광양시에 새로운 운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20만 6천여 제곱미터에 광장과 글램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해 광양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8만여 제곱미터에 27층 이상 1,9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인근 대다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제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골프장 부지가 중마동 지역에 허파 기능을 하고 있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환경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도로는 그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의 자연 경관은 이용자가 있는 만큼 자연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제안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조성 사례를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4월 초중경에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 예산 없이도 민간 자본으로 도심공원과 아파트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개발업체 측과 환경 훼손과 주민 불편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입장차가 커지면서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 차원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0일 여수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을 앞두고 여수시는 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도내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전남체전 폐회일까지 매주 부시장 주재로 테마별 보고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배너기와 현수막, 아치형 광고 등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지역의 생태 환경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국제 인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생태와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역 경제 부양에도 한몫을 하도록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연안 습지로 지정된 순천만과 내륙 습지인 동천 하구의 보기 드문 산지 습지까지 송광사, 서남사, 나간읍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문화유산들. 생태와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순천 지역의 자산들입니다. 화려하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존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순천시가 이 같은 지역의 환경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지역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미 예비 심사를 거쳐 지난주에 한국위원회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본격적인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인증은 특히 단순한 생태문화 보전의 개념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증하는 개념이라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을 국제기구가 직접 인증해주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우리 순천시 브랜드도 물론 향상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순천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의 최종 승인이 마무리될 시점은 내년 6월. 생태와 문화의 조화를 부각시켜서 브라질 꾸리찌바,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AI와 구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매화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봄꽃 집중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매화동산과 꽃탑 9개의 상설 볼거리관을 조성하고 봄꽃 집중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봄꽃 전시회가
매화축제 대신 지역민과 관광객이 여유롭게 봄을 즐길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학창시절 마음에 들지 않은 교복을 어쩔 수 없이 입어야 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광주 시내 한 여고에서 학생과 졸업생들이 직접 교복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교복을 입은 재학생들과는 달리 신입생들은 산뜻한 빛깔의 새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입학식에 나온 학생들의 반응은 대만족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황토색이랑 자주색으로 바뀌어서 좀 더 색깔이 괜찮고 또 마이도 얇아서 편하네요. 개교한 지 30여 년 만에 이 학교의 교복이 바뀌게 된 데는 학생과 교사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바라는 교복의 스타일을 찾아내고 칙칙한 색상과 착용감이 떨어지는 옷감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교복을 개선해달라. 그럼 바꾼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안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최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디자인을 실제 교복으로 탄생시키는 데는 졸업생 동문회 재능 기부가 큰 힘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에다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져 가격은 낮추는 대신 맵신하고 활동성 뛰어난 교복이 탄생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조금 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교복으로 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복을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교복. 신입생들은 여고 시절 내내 추억이 될 만한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양시가 동광양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5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문을 연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작은 도서관과 체력 단련실, 정보화 교육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광양시는 와우지구 개발과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으로 중마동의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선 주민자치센터가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문화 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의 조선 밀집 지역인 대불산단의 업종 다각화가 시급합니다. 지역 경기 절반이 조선업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인데요. 레저보트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이 사업 다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의 조선 밀집 지역인 대불국가산단의 생산 실적은 최근 1년간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산단이 있는 영암군의 실업률도 1.7%로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조선업종에서만 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산단 주변의 주택가와 음식점 역시 조선업 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조선업종 비율은 78%로 비슷한 여건인 군산, 녹산 산단보다도 업종 편중이 심각합니다. 조선업체들의 사업 다각화 여론은 이전부터 높았지만 업종 전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한전 등 공기업이 나서 에너지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나선 게 그나마 최근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해양 레저 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천연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방향으로의 변환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전력망 사업 등도 다각화 대상이지만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 없이는 업종 변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 대불산단의 업종 편중화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연계해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선업 침체기가 역으로 대불산단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업종 다각화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흥군이 관내 대표 유적인 고인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 방안을 마련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고인돌 학술조사 보고회를 갖고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의 현황과 위치를 자세히 파악해 경지정리와 건설공사 등으로 고인돌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흥에는 2,20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고흥 유들리와 도천리 고인돌군 등 4곳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를 집중 육성합니다. 고흥군은 관내 6차 산업 인증업체 14곳이 도내 백화점과 대형 아울렛 등이 입점하는 등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했다며 지속적인 업체 발굴을 통해 컨설팅과 자금 지원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농촌 융복합 산업인 6차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유발 효과도 생길 것으로 보고 전라남도와 연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서울대 남부학술림 사무소에 대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읍에 있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이 오는 10월 추산 시험장으로 이전하면 광양 사무소의 건물과 수목원 등이 유휴시설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경북 의성의 수온주가 영하 7.2도, 파주가 영하 6.5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도 영하 3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보이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절기 경칩인 일요일에는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3.4도, 전주 영하 2.5도 등 다소 추운데요. 한낮에는 서울 10도, 광주와 대구 13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평년 기온은 웃돌겠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